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악 도상학적 방법으로 한국음악 그림 읽기 시도해 봤는데요. 오늘은 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을까? 그리고 도상학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음악 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기 모양 그리고 악기 편성 같은 것을 밝혀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 악기 편성도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악대 위치는 높은 데 위치하는 등가, 그리고 여기에 편성되는 악기가 방향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악기 목록 하나하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박이라는 악기가 위치하고요. 남쪽에 정중앙에 절고라는 악기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상단에 보면 당비파, 아쟁, 거문고, 두 번째 단에 피리, 훈, 노래, 세 번째 단에 편종, 장구, 축 이런 악기를 배열을 했죠. 그리고 서쪽에도 상단부터 중단, 하단 순서로 보면 가야금, 생, 퉁소, 당적, 대금, 노래, 방향, 편경, 어라는 악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아랫단에다가는 이제 그 위치를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이 구구하지만 우리는 그림만 보아도 어느 위치에 어떤 악기가 편성이 되는지를 금방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악도설, 악기를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런 의미의 도상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기 모양도 알 수 있고 악기 편성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악기 모양을 그려놓은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별 악기 변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대 사회인 고구려 시대의 거문고 벽화 그림입니다. 이 거문고 벽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시대의 거문고는 지금의 거문고하고 모양도 다르고 연주 방법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구조가 줄이 4개, 궤가 14개 정도 되는 그런 악기고요. 또 연주 자세를 보면 무릎 위에다 사뿐히 올려놓고 연주를 하는데요. 지금 거문고는 그렇게 연주할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놓고 연주를 해야지 가능한데 예전에는 줄 위에다 살짝 이렇게 얹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저런 연주 자세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줄을 밀어서 연주하는 농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문고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악기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했는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주 방식의 변화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음악 사회, 음악 문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그림은 원행 을묘 정리의궤 1795년 상황인데요. 그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악대들이 말을 타고 따라갑니다. 이 말을 타고 따라가는데 여기에 보면 다들 악기 하나씩 연주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패두라는 존재인데요. 이 패두는 이 악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훈련도 책임지고 이들의 스케줄도 관리하고 민간에서 어떤 잔치가 요청이 온다. 그러면 패두가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 나타나죠. 이 패두라는 존재. 이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도무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음악 사회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그림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음악 사회 그리고 음악 문화 패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민간에서 필요한 음악을 공급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신분 집단,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무엇인가, 음악이 어떻게 소통이 되었나, 또
특정 음악은 수요층은 누구이고 향유층은 누구이고 또 음악 후원 체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그리고 공연 무대와 객석도 알 수 있습니다. 공연 무대를 어떻게 만들었나, 특별하게 무대를 넓혀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객석의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공연 무대의 경우는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옛 문헌에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몇 칸을 만들었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연주법, 사라진 연주법.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검은고 연주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누르는 그런 농연법은 이미 사라졌고요. 또 비파의 경우, 비파는 예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세워서 이 손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는데, 연주법이 바뀌는 이유는 음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옆으로 연주할 때는 비교적 간단한 음악을 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높은 음역대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연주법이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은 음악의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사례도 우리가 도상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연주를 하는 장면이 마치 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실제 그렇게 연주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게 그렇게 묘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실제의 사실성, 그리고 상징성,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모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춤과 관련된 내용도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구락이라는 춤이 있습니다. 이 포구락이라는 것은 포구문이라고 하는 문에 그 일종의 공 같은 것을 던져서 그 놀이처럼 즐기면서 추는 춤입니다. 만약에 공을 저 문에 뚫린 구멍에 던져 넣게 되면 이 무희는 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얼굴에 먹점을 딱 새카맣게 그려서 이 춤을 추는 내내 이 무희는 이렇게 먹점을 그리고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추는 춤인데요. 이 원행을묘 정리의계 18세기에 보면 문이 두 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포구문을 하나만 두고 추는 춤이었는데 비로소 18세기 이 정조임금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연향 그 무대에서는 이 두 개의 문을 두고 추는 첫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림이 없었다면 그런 사례를 밝혀낼 수 없었던 거겠죠. 이렇게 해서 춤 관련 내용의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상학적 연구 방법, 우리가 이미 장점도 봤고 한계점도 봤는데요. 이 그림이란 것은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반드시 정확한 정보 전달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는 이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 그림을 보고 잘못 읽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는 이의 의도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기 구조가 잘못된 것이 그려지거나 화가의 상상 속 악기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결국 그림을 잘못 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열려진 장치를 함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악 도상학의 세계, 한국의 옛 음악과 그림에 대한
강의했는데요. 앞으로 그림 자료를 만나게 되면 이런 방식, 도상학적 방식으로 해석을 가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송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